또 어떤 부모는 너무 금이야 오기야 얘 하나만 놓고 얘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도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식은 정말 뜻대로 안 된다. 맞아요. 아까 전에도 자식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점을 치러 오신 분이 계셨고, 뭐 매일같이 어떤 분이든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 아니 내 새끼들은 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아롱이다롱이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르대. 하다못해 쌍둥이도 다 성격이 다르대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어떤 부모는 방임하고 방관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너무 금이야 오기야 얘 하나만 놓고 얘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원초적인 얘기지만, 부모의 관계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하게 잘 자라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들이 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식들은 안 만들기 위해서 요즘엔 얼마나 방법들이 좋아요. 날짜를 잡아서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날을 잡아서 그 아이를 낳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연구하는 방법이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엄마 된 게 처음이고 네가 자식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최선 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첫 번째, 훈육. 아이를 혼내고 그 혼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여자아이는 엄마가, 남자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20대 30대에 나타난다. 우리 집에 점을 치러 오는 20대 30대의 젊은 남자친구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 한 10명 중에 3, 4명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커서도 그만큼 힘이 들어요. 내가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들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아빠가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절에 가면요 삼선각이라고 있어요. 혹은 칠성각이라고 있어요. 이게 칠성님을 모셔놓거든요. 그 칠성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잘 크고 못 크고가 정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 빼먹는 집이야. 정말 힘들어. 근데 그 엄마가 없는 와중에도 집에서 쌀을 한 대박씩 갖다가 늘 항상 집 주변에 절에 가서 칠성각에 가서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지금 25, 26이 됐는데, 그 아이는 이미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성공의 궤도라는 건, 누구는 공부로 성공, 또 누구는 사업으로 성공이지만 이 친구는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정도로 성공의 궤도를 달리면서도 자기가 그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만큼 칠성님한테 공을 들이는 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아이의 사주는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그걸 모르면 부모가 늘 항상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은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한테 얼마나 내가 공을 들였느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배우고 싶다는 거,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 다 만나게 해준 아이들, 힘든 아이들이 더 많나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방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이기적이게 되잖아요. 하나 키우는 집은 아이가 밖에 나가면 분명히 티가 난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무관심할 필요성도 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다 하면 어떤 아이들을 칠성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되고 어떤 아이들을 팔아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4월 4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8월 8일, 9월 9일, 10월 10일, 11월 11일, 12월 12일 생월과 생일이 같이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팔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설날, 추석, 명절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또 정월 대보름, 7월 칠석, 7월 백중, 9월 9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유별나게 꼭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요. 아파도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아픈 것 같고요.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도 뭔지 모르게 더 큰 소리가 나게 되고요. 학원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아이들도 같이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만 유별나게 더 크게 눈에 띄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칠성님 전에 명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혹은 절에 가서 칠성님한테 매 달마다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되는 아이들. 꼭 팔아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칠성님한테 기도드리세요. 칠성님은 명도 늘려주고 복도 생겨주시고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주는 신령이에요. 짧은 명은 길게 이어주고 기나긴 명은 서려주고 무쇠 목숨에 돌끈 달듯 바위 목숨에 새끈 달듯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령이거든요. 그 칠성님은 우리나라 불교나 우리나라 무속에 정말 중요시되는 신령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자식 잘 되기 위해 빌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서 혹은 만신집에 와서 칠성님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사주가 남들보다 짧은 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은 명다리를 걸어 올려주든 아니면 칠성님한테 계속 기도를 올려주면서 그 아이의 명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미신이고 그게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아이들을 위해서 명다리를 걸어 올리고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사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아이한테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내다 놓은 거나 다름없이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라는 게 뭐 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뭐한테 기도해야 돼요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믿는 신은 하나일진 모르지만 무속에서 믿는 신은 다 신이에요. 정말 만에 넘는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빌어야 되는 신은 칠성신. 이 부분 알고 넘어가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